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현역 의원 3명에 대해서 징계 절차를 개시했죠. 자, 의결까지 했습니다. 당내 후폭풍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어제였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발언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시죠. 공천 때만 되면 잠깐 나타나서 공천 주는 사람에게만 매달려서 공천 받고 또 다시 3년 6개월을 잠수 타는 그런 의원들이 아니라 4년 내내 하나가 돼서 당원들과 함께 싸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공천하는 것이 정당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칫 공천에 있어서 당 대표를 배제하자고 하는 것이 자신들의 유불리를 따지는 얄팍한 생각에서 나온 것이라면 그런 의견들은 당의 중심인 당원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잘못된 발상이라는 것이 저의 확고한 신념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당의 기강 확립을 연일 외치고 있죠. 그러면서 어제 선출직 공직자 평가 혁신 태스크포스를 띄웠습니다. 그러면서 앞서 들으신 저 얘기를 한 건데요. 장 대표 본인이 생각하는 공천의 기준을 강조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내 기준은 이거야. 이러이러한 사람들에게만 공천을 줄 거야 라고 기준을 발표한 건데 궁금한 건 이겁니다. 장동혁 대표 지금 선거 총선이 아직 2년이나 남았어요. 그런데 장동혁 대표 임기는 8월까지잖아요. 그렇죠. 내년 8월. 8월까지이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임기를 끝까지 한다고 해도 다음 총선에 있어서의 공천권과는 관련이 없는 상황입니다만. 근데 왜 저 발언을 저는 한 거죠? 지금 이 이야기가 나온 것은 결국에는 저희 국민의힘 안에 대한가미래라는 이 그룹에서 네. 당대표에게 공천권을 빼앗아야 된다. 이런 형태의 의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맞불 형태의 발언을 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오히려 그냥 본인의 공천권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원칙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국회의원들 이름을 뉴스에서 봤을 때 의외로 처음 듣는 이름들이 많아요. 네. 근데 지금 보안수사권 문제라든지 대통령과 관련한 문제들, 경제적으로 지금 오늘도 사이드카가 나온 부분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으로서 의견을 충분히 개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공천받을 때만 잠깐 나타났다가 굉장히 조용히 계시고 지역에서만 활동하고 계시는 국회의원들이 계시다는 것, 이것은 사실이거든요. 이 네. 부분에 대해서 당원들께서 실망하고 계시고 똘똘 뭉쳐서 지금 대통령과 여당에 맞서 싸워야 된다. 이러한 것들을 TF를 통해서 하나 혁신을 하겠다는 것이죠. 근데 결국에는 이러한 TF를 만들었다는 것은 지금 당대표를 중심으로 모이지 않고 있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불이익 이런 것들을 줄 수 있다라는 이미지는 좀 줄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도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도 뭐 당대표가 꼭 필요하냐 뭐 이런 주장을 최근에 해왔고요. 그리고 당 내에서도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당대표 이 시스템에 대해서 약간 불신을 하자. 그에 대한 반박이다라고 하는데 그걸 이해하더라도 본인과는 좀 거리가 있는 공천권 얘기를 한다. 2년 후에 공천권을. 그거는 본인이 연임할 경우에만 가능한 얘기잖아요. 연임을 본인이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과 뜻을 같이 하는 당권파 중에 누군가가 또 이어서 당대표를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전자에 좀 더 힘이 실려 있다고 생각해요. 장동혁 대표는 저는 연임을 꿈꾸고 있다. 그리고 이 정도 그 공직자 평가혁신 TF 얘기를 했다는 거는 자신감이 이제 하늘을 찌르는구나. 나의 거취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얘기하기 힘들어졌고 윤리위는 가동이 돼서 비당권파를 이 징계 논의를 시작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바깥으로 장애투쟁을 하면서 단단한 정말 강성 지지층을 얻었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나 이제 연임도 할 수 있어. 연임도 할 수 있고 너네들 평가할 거야. 근데 계속 나의 거취를 문제 삼는다거나 나에게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 너네들 각오해. 사실상 입틀막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까지 나갈 수 있는 거는 그만큼 자신감이 붙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지금 본인의 입지에 대한 확고한 어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일종의 경고의 메시지를 보는 게 아니냐. 본인의 의사와 반하는 당내 세력들을 향해서 일종의 경고의 신호를 보낸 거다. 이런 지금 해석인데요. 자, 지금 이미 이 징계 정국에서 징계 대상이 된 인물이죠. 조경태 의원.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리위가 공정한 심판 기구의의를 포기하고 장동혁 대표의 사설 징계위원회로 전락했음을 자백한 꼴입니다.
장동혁 대표의 아바타 위원회라고 불러야 마땅할 것입니다. 윤리위가 정확하게 정상적으로 작동하려면은 장동혁 대표부터 징계위에서 논의하는 그것이 공정하고 바람직하다. 일단 징계 카드를 꺼내 들었던 장동혁 대표가 이제는 공천권 언급을 하면서 한 번 더 경고의 메시지를 또 보낸 겁니다. 그런데 어제 국민의힘 윤리위가 진종호, 조경태, 권영진 현역 의원 3명에 대해서 이 징계 절차 개시 의결을 했어요. 이거 나중에 당내 후폭풍으로 계속 이어져 올 텐데 조경태 의원에게는 또 한동훈 의원이 격려 메시지까지 보냈다고 그래요. 점점 더 결속을 하는 분위기로 가는 거 아닌가요? 반 장동혁 당권파에. 그렇죠. 굉장히 이제 큰 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 장동혁 대표가 자신감이 없고 자신감이 결여라고 봐요. 오히려 불안해서 저러는 거다. 이렇게 사실은 이제 징계 정치를 한다든지 일종의 공포 정치를 한다든지 네. 어떤 사람 공천 줄 거다, 안 줄 거다 이런 네. 얘기를 한다는 거는 굉장히 입지가 약할 때 나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인기가 좋고 많은 의원들하고 관계가 원만하면은 저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평상시에도 사실은 당무 감사위원회에서 언제든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공천 후보자들의 평가나 당협위원장들, 네. 의원들, 원외위원장들에 대한 그 평가는 일상적으로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공천 얘기를 들먹이는 거는 줄 세우는 거죠. 네. 내 말 잘 들어라. 네, 그 정도로 입지가 지금 허약하다라는 뜻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원 내보다는 장외 집회 쪽으로 계속 지금 겉도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꺼내든 징계 정치. 이거는 저는 그 효력이 없고 네. 아마 6.3 지방선거 이후에 나타난 국민의힘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어떤 당심 민심하고는 멀어지는 길이다 생각합니다. 네. 저는 조금 아까 이제 조경태 의원의 발언 같은 경우에는요, 정말로 한동훈 의원이 복당하고 한동훈 의원을 중심으로 뭉쳐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한 의원으로부터 문자를 받았다는 얘기는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조경태 의원이 이번에 징계위에 올라간 것은 본인 개인적인 문제거든요. 박덕흠 의원에 대해서 부의장으로 선출하지 말아달라라고 민주당 의원들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했었던 부분이지 한동훈 의원의 선거를 도왔다거나 한동훈 의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그런데 네. 본인의 개인적인 일탈에 대해서 한동훈 계가 문제를 받고 있다라는 형태로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것은 네. 여러모로 좋지 않은 방법이다. 결국에는 구석에 몰리고 있다 그러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입니다. 네. 통상적으로 뜻을 같이 하면 또 동지가 되기도 하죠. 뭐 이유가 다르더라도 배경이 다르더라도 방향이 같으면 또 이렇게 뭉쳤다가 헤어졌다가 하는 게 본능 아니겠습니까?